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25 제69주년을 맞이해서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는 6.25 전쟁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25 전쟁은 3.13 전쟁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왜 3.13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3년 1개월 3일 동안 벌어진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즉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침을 해서 전쟁이 시작되어서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모두 3년 1개월 3일 동안 벌어진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3.13 전쟁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그 기간을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은 3년여 벌어졌지만은 크게 봤을 때 처음 1년은 기동전의 형태로 벌어졌고 그 다음 2년 정도는 전선이 고착이 되면서 고지쟁탈전의 형태로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을 전체를 약 4단계 정도로 구분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1단계는 북한군이 기습 남침으로부터 우리 국군이 후퇴를 거듭해서 낙동강 전선까지 도달하게 되고 그 후 낙동강 전선에서 방어 전투를 하는 9월 14일경까지를 우리가 제1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초전에서 국군이 일방적으로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첫째는 기습 남침을 당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양쪽의 군사력 균형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예를 들어 보면은 병력 숫자에 있어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약 10만 명, 북한군은 약 20만 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배죠. 그러나 우리 국군 10만 명 가운데서 약 절반 정도는 후방 지역의 빨치산 토벌 작전에 투입이 됐었기 때문에 실제로 전선에서는 5만 명 정도, 그러니까 약 1대4 정도로 분리했습니다. 또 야포는 약 90문과 550문 정도로 크게 열세했고 이것보다도 특히 중요한 것은 북한이 242대의 T-34 탱크를 가지고 있었던 데 비해서 우리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또 북한은 전투기와 폭격기를 합쳐서 약 220여 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경비행기 22대가 고작이었습니다. 또 훈련자차도 우리 국군은 당시 중대급 훈련 정도밖에는 못했습니다마는 북한군은 이미 사단급 훈련까지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일방적으로 내려 몰렸지만은 국군은 그래도 비교적 성공적인 지연전을 하면서 대략 7월 말쯤에는 낙동강 전선이 형성이 되고 그곳에서 약 한 달 반 정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제1단계 전투이죠. 그 다음에 제2단계 전투는 1950년 9월 15일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지고 이어서 낙동강 전선으로부터 국군과 유엔군이 총반격을 해서 북진하는, 그렇게 해서 드디어 10월 1일에 38선을 돌파하고 10월 24일경까지 한만 국경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일부 부대가 초산과 해산진까지 도달하는 그 단계를 우리가 제2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3단계는 중공군의 개입과 새로운 전쟁의 시작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북쪽으로 진군해서 올라갔을 때 중공군이 이미 몰래 잠입해서 유엔군과 국군의 후방 지역 산지에 은둔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기회를 틈타서 10월 25일경서부터 중공군이 후방으로부터 유엔군을 동서로 갈라서 배후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반도는 태백산맥이 가로질르기 때문에 동쪽과 서쪽이 쉽게 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군을 해서 올라갈 때에도 서쪽은 미 제8군이 주도를 했고 동쪽은 미 제10군단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공격을 받게 되었고 중공군은 그로부터 약 8개월 동안 5차례의 총공세를 펼칩니다. 이것이 대략 3단계 전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4단계 전투는 이제 중공군의 5차 공세를 성공적으로 막아낸 시점이 1951년 6월 초순에서 중순 정도 시기가 됩니다. 그때서부터는 전선이 고착이 되고 결국 고지쟁탈전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휴전회담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휴전회담을 하고 다른 쪽에서는 고지쟁탈전을 하는 그런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6.25 전쟁의 전체 개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